안녕하세요.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입니다. 2022년 이민년은 목태과의 해입니다. 목기, 따뜻하고 부드럽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봄과 같은 해인데요. 우리가 해마다 봄을 맞지만 다 같은 봄은 아닙니다. 어떤 해는 봄이 올 듯 말 듯 정말 오지 않다가 갑자기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해도 있고요. 이게 겨울인지 봄인지 알 수 없는 변덕이 굉장히 심한 해도 있고, 따뜻한 봄이 일찍 찾아와서 희망을 품게 되는 그런 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봄을 맞지만 조금씩 다른 이 봄을 겪으면서 우리는 해마다 봄에 또 다른 계획을 세우고 또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데 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봄도 그 안에 규칙이 있는데요. 짧게는 5년, 그리고 길게 보면 또 10년의 주기를 거치면서 다른 느낌의 봄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중에서 목기가 강한 해인 목태과의 해인데요. 목태과의 해는 우주자연의 목기가 가득한 그런 해입니다. 이 봄 기운인 목기는 따뜻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새롭게 생명을 생장시키고 기르고 희망을 품는 그런 기운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봄은 바람이 심하고 대기가 불안정해서 아주 날씨 변덕이 심한 그런 봄을 함께 경험을 합니다. 자연에서 목기가 강하면 우리 인체는 상대적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목기가 약해지는데요. 자연에서 목기가 강하다 보니 내 몸은 다른 장기들, 목기를 품고 있는 간담이 아는 다른 장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장기들의 힘은 상대적으로 세지고, 이 간담의 기운인 목기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해집니다. 겨울에 생명은 날씨가 추워지면 춥다고 얼어 죽거나 덥다고 더워 죽는 것이 아니라, 추우면 열을 내서 따뜻하게 만들고 더우면 또 시원하게 만들어서 균형을 찾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목태가가 강한 해에는 내 안에 있는 목기도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목기로 인해서 다른 장기들이 약해지는 것을 막아주면서 상대적으로 간담의 힘은 약해져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간담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자연에서 목기가 그득하다 보니 간담을 영양할 수 있는 온갖 영양분을 갖고 있는 먹을거리들이 아주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 목기에 해당되는 신맛과 고소한 맛 나는 여러 가지 열매와 곡식들, 풀들, 이렇게 먹을 것들이 아주 풍부해지는데요. 그래서 봄나물, 새콤하고 쌉싸름한 맛이 나는 봄나물들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고소한 맛이 나는 참깨, 들깨, 땅콩 같은 것들도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해입니다. 그리고 또 목기를 영양할 수 있는 닭고기, 계란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목태과의 해에는 다른 해보다 생육이 잘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간담이 약해질 수 있는 해에 오히려 충분히 영양을 해서 그 약했던 부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간담이 약한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고 평소에 긴장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분들에게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영양할 거리, 섭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간담을 살릴 수 있는 희망이 가득한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022년 이민년이 목태과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목기가 강하기도 하지만 목기가 주도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년을 5운으로 나눴을 때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운에 해당되는 1월 20일부터 4월 1일경 정도에 해당되는 1운의 시작을 바로 목기로 시작하면서 목기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해입니다. 임이면 임수인데 왜 목기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천간의 십간은 음양으로 나눠져 있고, 음양이 결합을 했을 때 원래 갖고 있는 기운과는 전혀 다른 기운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정임이 합을 이뤄서 목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임이 들어간 해 가만히 살펴보시면 임인년, 또 임오년, 임진년 이런 식으로 임이 들어간 해가 바로 목이 태과한 해이고요. 정이 들어가 있는 해, 정해년, 정미년 이런 식으로 정이 들어가 있는 해는 목불급의 해입니다. 둘 다 목기가 강한 해이지만 태과는 그 기운이 하늘까지 미치는 해, 땅을 지나 하늘까지 미치는 해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하게 오고요. 불급의 해는 그거보다 좀 평범하게 오는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분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목태과의 해는 끝자리가 2로 끝나는 해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2년, 그리고 10년 전이 2012년, 그리고 2002년 이런 식으로 뒷자리가 2로 끝나는 해들이 목태과의 해고요. 거기에 5를 더한 7로 끝나는 해들은 바로 이 목불급의 해들입니다. 그래서 2017년, 2007년 이런 식으로 10년을 주기로 태가 불급이 반복되면서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기운들이 어떤 기운이 좀 더 주도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운이 세게 오는지에 따라서 그 해의 분위기, 그리고 그 해의 자연 환경들이나 기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가 불급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그 한 해를 좀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목태과의 해, 목기, 그리고 간담이 건강할 때와 약해졌을 때의 어떤 변화들, 특히 약해졌을 때의 신호들을 잘 알고 있다면 병이 나기 전에 잘 섭생을 해서 미리 예방해서 큰 병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텐데요.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을 받고 병명이 나온 상태라면 한편으로 보면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기가 약해질 때, 간담이 약해질 때 우리 몸은 어떤 신호들을 보낼까요? 부드럽고 따뜻하고 인자하면서 희망을 품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이 봄과 같은 기운인 목기. 이 힘이 약해졌을 때 가장 좀 두드러지는, 그리고 모든 증상들을 관통하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바로 지나친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이 지나친 긴장감으로 인해서 오는 많은 증상들이 우리 몸과 마음에 다 드러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긴장을 풀고 푹 잠들어야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 불면증, 그리고 수면장애, 좀 대표적인 증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 이 해를 넘기기 전부터, 겨울부터 해서 잠이 안 온다, 지금 한 달째 잠을 못 자고 있다, 요즘 들어서 잠들기 너무 힘들다, 자도 피곤하다, 이런 증상 호소하는 분들 상담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간담이 약해지고 이 목기가 약해지면 충분하게 쉬는 힘,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힘이 내 안에 부족하다 보니 잠도 충분히 잘 수 없고, 또 늘 긴장감으로 인해서 마음도 좀 조급해지고, 피부도 부드러움을 잃고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거나 아토피나 화폐상 습진, 건선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담이 함께 다스리는 다른 기관들, 대표적으로 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목, 또 옆구리와 고관절, 발, 근육과 손발톱 같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눈이 쉬고 눈물이 나거나 안구가 몹시 건조해지고 또 시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눈이 안 좋은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태과에는 특히 위쪽으로 기운이 쏠릴 수 있는 해기 때문에 머리 쪽으로 가는 기혈이 많아지면서 안압이 높아지고 또 생각이 많아지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눈과 관련해서는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눈에 열감이 많아지면서 안압이 높아져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녹내장이나 백내장 또는 시신경의 문제, 눈 혈관의 문제 같은 것, 그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평소에 잘 영양하고 운동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눈을 혹사시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해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의 이상, 목이 잘 붓거나 가래가 끼고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감기 중에서 목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목에 가래가 딱 붙어서 안 나오는 분들, 그리고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느낌으로 헛기침이나 장기침을 계속하는 분들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 증상이 있었던 분들은 좀 더 심해질 수도 있는 해고요. 간담이 약해졌을 때 오는 또 대표적인 신호 중에 하나가 간담이 지나가는 부위는 갈비뼈, 간담이 자리하고 있는 이 갈비뼈 부분, 그 부분의 통증이나 그 부분에 땀이 나거나 거기만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그쪽 피부가 이상이 오거나 불편함이 있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옆구리가 자주 결리거나 당기는 증상도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신호가 고관절이 약해지거나 염증이 생기고 불편해지는 것 또한 신호 중에 하나고요.
발이 잘 피곤하고 또 발에 이상이 생기고 발톱에 무좀이라든지 발톱이 두꺼워지거나 내성 발톱이 생기거나 발톱이 오그라드는 등 발이나 발톱, 손발톱 관련된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나 문제들, 손발톱에 줄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증상들도 대표적인 또 신호 중에 하나입니다. 간담은 소화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간담이 약해지면 소화액이 충분히 나오지가 않아서 소화가 잘 안 되는 소화불량, 또 충분히 침이나 소화액이 나오지 않아서 밥을 씹으면 모래알 씹는 것 같다, 밥맛이 없다, 먹고 싶은 게 없다, 배가 고프지 않다,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꺽꺽하는 트름을 하시거나 배에 가스가 차서 답답해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난 위장이 안 좋은가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위장보다는 오히려 간담이 약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올해는 좀 두드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간담이 약한 신호구나, 미리 알아채고 섭생을 잘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또 간담이 약하면 지나친 긴장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긴장감으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한 증상. 그래서 쪼여서 한숨을 쉬게 되고 답답해서 자꾸 창문을 열게 되고 좁은 공간이나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 있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은, 심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감도 느껴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한숨, 그리고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 이런 증상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또 간담은 근육을 주관하기 때문에 근육에 쥐가 나거나 저린증, 경련, 이런 것들도 올 수가 있습니다. 목태가 그리고 간담이 약해졌을 때 사실 보다 큰 문제는 이런 육체적, 몸으로 오는 증상들 뿐 아니라 심적인 것, 정신적으로 오는 괴로움이 더 큰데요. 특히 이 목기, 부드러움을 잃고 지나친 긴장감으로 쪼여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요. 화를 잘 내게 되고 소리 지르게 되고 우라가 치밀고 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폭력성이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화낼 일이 아닌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버럭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게 돼서 주변을 공포스럽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 간에 이 간담이 약해져 있다 보니 별일 아닌 걸로 자주 다투거나 싸우게 되거나 주먹을 휘두르게 되는 이런 일도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담을 잘 영양을 해서 힘을 충분히 채워줘서 부들부들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유독 왜 이렇게 내가 버럭하지? 또 이렇게 화가 자꾸 나지? 왜 우리 아이가 자꾸 소리를 지르지? 물건을 던지지? 이런 일들이 좀 잦아진다면 이 아이가 혹은 내가, 남편이, 아내가 지금 간담이 약해져 있구나 알아봐 주시고 이 약해진 간담의 기운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스스로도 편안해지고 나도 모르게 긴장돼 있던 그 분위기에서 벗어나서 따뜻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태가해, 또 이 목기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섭생이 필요할까요? 이 약해진 목기를 채워주는, 목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섭생, 그리고 생활습관 필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이 목기를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영양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는 약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목기, 간담을 튼튼하게 해주는 에너지원들을 충분히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은 뭘 먹어라 말하기 전에 이 간담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이런 것이 땡깁니다. 지나친 긴장감을 풀고 긴장을 풀고 쉬게 해줄 수 있는 신맛, 새콤한 맛, 이런 맛이 땡기고요. 또 부드럽게 기름을 쳐주고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고소한 맛, 그래서 신맛과 고소한 맛 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맛있게 느껴지고 또 유독 잘 들어갑니다. 평소에 신 걸 잘 못 드셨던 분들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먹히네, 맛있네 하고 좀 잘 드실 수가 있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을 찾아서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맛 나는 것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이라면 봄에 나는 여러 가지 나물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부추나 깻잎,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초가 들어가 있는, 식초가 들어가 있는 초절임, 초무침, 피클류, 이런 것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육류 중에서는 닭고기, 계란 같은 것들, 참기름, 들기름, 버터처럼 고소한 맛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올해 좀 주의하셔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곡식 중에서는 바로 현미는 좀 올해 드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간담이 약한 분들은 현미를 드실 때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현미는 토기와 금기, 그래서 위장과 폐대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곡식이지만 간담이 약한 분들은 이 긴장감을 풀어야 되는 분들인데 이 현미가 들어갔을 경우 오히려 더 긴장감이 지나치면서 이 간담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현미를 위주로 현미만 드셨던 분들이라면 간담을 영양하는 곡식인 보리, 귀리, 밀, 팥 같은 곡식들의 비중을 훨씬 더 늘려서 식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내가 들어보니 간담이 약한 것 같구나. 또 공부를 해보니 내가 목기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현미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현미를 드실 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매운맛 나는 것들을 지나치게 드시거나 간담이 약한 분들은 평소에 긴장감이 지나친데 이 매운맛까지 들어가 있으면 간담이 더 약해집니다. 금극목을 통해서 간담이 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운맛 나는 음식들, 비린맛 나는 음식들 이런 맛들 좀 주의를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양을 하고 두 번째, 간담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이 필요한데요. 간담을 튼튼하게 해주는 운동들은 우리 몸에서 간경락, 담경락이 지나가는 측면들을 풀어주는 옆면들을 풀어주는 동작들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공들여서 풀어주셔야 할 곳이 바로 목, 정말 중요하고요. 목 운동. 그래서 자세한 운동법은 이어지는 동영상을 좀 참고해서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 운동, 옆구리와 고관절, 그리고 발 그런 부분들을 특히 부드럽게 목기를 채워주는 동작으로 목기의 힘을 만들어주는 동작과 호흡으로 운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간담이 약한 분들이 잊지 않으셔야 할 생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쉬는 시간을 확보하시는 겁니다. 나의 하루 일과 중에서 시간이 나면 쉬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쉴 수 있는 시간을 일과 안에 넣어주시고요. 그 시간에 5분이든 10분이든 긴 시간이 아니더라도 꼭 산책하는 시간을 넣어주시기를 권합니다. 달리기나 파워워킹이 아니라 여유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주변을 좀 거닐면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심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들. 하루에 어떤 시간이든 시간이 나면 하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그 하루의 일과 안에 이 산책하는 시간을 꼭 넣어주세요. 이 목기를 채우는데 다른 어떤 거창한 운동들보다 훨씬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 목기의 속성 자체가 아이처럼 놀고 또 거닐고 여유를 부리는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다 보니 정색하고 운동을 하시기보다는 여유로운 산책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태과 이야기하면서 목기와 간담의 힘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자, 목기는 봄의 힘이고요. 시작하는 힘이고 희망과 성장, 발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올해는 좀 이렇게 희망을 품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 우주가 목태가를 맞아서 새롭게 희망을 품고 성장하고 솟구치면서 끊임없이 자라나는 이런 때에 내 안에 있는 목기를 가득 채우셔서 서로 살리고 보듬고 따뜻하게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한 해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목태가도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치유본능의 저자 김은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